목사님들이 설교를 작성하거나 신학자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고가의 성경 앱이 있고 또 전문 글쓰기 작가들이 사용하는 옵시디언이나 스크리버너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모두 프로그래밍된 체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프로그램이라면 노션은 얼마든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기능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노션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노션의 기능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션은 매우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인상을 받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노션 기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노션의 페이지 속 페이지 개념은 앞으로 다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션 데이터베이스는 다름 아니라 페이지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경을 장별로 공부할 때 지금처럼 그 진행 상태를 표시한다든지 또 라이브러리나 글쓰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성경 66권을 장별로 참조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구현하기가 힘든 기능들입니다. 이제 이런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먼저 슬래시를 치고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란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제목 없음이란 데이터베이스 양식이 나타나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나중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끼리 연결할 때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줘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book으로 일단 정하고 각 행에 성경 각 권의 책 이름을 적어봅니다. 각 행은 하나의 페이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책 제목 옆에 열기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나타나죠. 이제 두 번째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의 속성을 추가해 봅니다. 일단 텍스트 속성을 선택해서 성경 각 권의 저자를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해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텍스트 속성으로 핵심 개요라고 정할 수 있겠죠. 성경 각 권의 핵심 개요, 이를테면 창세기는 창조와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과 율법, 뭐 이런 핵심 개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페이지 속에는 창세기의 전반적인 개요나 자료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각 장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위에 창세기 페이지 속에 창세기 50장의 모든 자료를 넣어 놓으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제 성경의 각 장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챕터라고 정하고 아래 각 장의 이름을 적습니다. 시범적으로 창세기는 5장까지만, 출애굽기는 4장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속성으로는 날짜를 적어봅니다. 성경의 각 장을 공부한 날짜를 표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중선택이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각 장의 키워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 검색할 때 편리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은 창조와 빛이란 두 키워드를 정해놓으면 나중에 빛이란 주제로 설교할 때 빛을 검색하면 창세기 1장의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상태 속성을 선택하면 각 장에 대한 공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 혹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했는지 하는 세 가지 상태 옵션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표기할 때는 체크박스로 표시하도록 표시 옵션을 체크박스로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먼저 북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을 추가합니다. 어떤 속성이냐 하면 바로 관계형이란 속성입니다. 그리고 관계형이란 속성을 선택하면 관계를 맺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고 쭉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챕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양방향 관계를 선택하면 한쪽은 챕터가 나타나고 다른 쪽은 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챕터 속성이 나타나고 챕터 데이터베이스에는 북 속성이 나타나죠. 이제 두 데이터베이스는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 다음 작업은 관계형으로 맺어진 각 페이지 이름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두 50장이니까 1장부터 50장까지만 페이지가 지정되어야겠죠. 창세기에 출애굽기 장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의 챕터 속성을 클릭하면 관계형을 맺은 챕터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 이름들이 뜹니다. 이 가운데 창세기에 해당하는 페이지 이름만 선택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출애굽기 챕터에는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페이지 이름만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 챕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각 장 페이지의 북 속성에 그 장이 속한 책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관계형을 만들고 나면 테이블이 너덜너덜해 보이죠. 창세기의 경우 지금 편의상 5장까지만 해놓았는데 만약 진짜로 50장까지 다 넣어놓으면 테이블의 각 행의 길이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을 맺은 속성들은 테이블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둘 수가 있습니다. 각 속성 이름을 클릭하면 보기에서 숨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 관계형 속성은 보이지 않게 되어서 테이블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두 데이터베이스 간의 관계형을 맺은 것은 어디까지나 페이지 이름 속성만 관계를 맺어 놓은 겁니다. 일단 이 페이지 이름끼리의 관계형이 먼저 맺어지면 비로소 이제 어느 한쪽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쪽 데이터베이스의 나머지 속성들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북 데이터베이스에서 챕터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속성을 한번 가져와 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 추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속성이 필요하냐 하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쭉 아래 보면 롤업 속성 이름이 나옵니다. 롤업이란 속성이 나오죠. 이 롤업은 각 장의 진행 상태를 수치로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일단 명칭을 진행률로 고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롤업을 선택하면 먼저 관계형을 맺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형을 맺은 챕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니 테이블이 갑자기 페이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페이지 이름과 관계형을 맺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측 패널에서 그 속성 이름을 바꿔줍니다. 속성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에 상태 속성이 나타나죠.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또 테이블에서 모두 시작 전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왜냐하면 좌측 패널에 계산이라는 항목에 원본 표시라는 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서 비율로 선택하고 그 하위 메뉴에서 컴플리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모두 0%가 나오죠. 아직 성경의 각 장을 공부하지 않은 시작 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아래 챕터 데이터베이스의 각 장 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한 후에 상태 속성을 완료로 해주면 비로소 진행 수치율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플리트 상태, 그러니까 완료 상태의 비율을 계산하겠다는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관계형 속성은 페이지 이름을 상호 지정하는 것이고 그 페이지 이름이 지정된 후에는 롤업 속성을 통해서 모든 기타 속성들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조와 상호 연결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초창기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성경 장별 공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성경의 각 책과 장을 분리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만들어서 관계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몇 년 전부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성경 책과 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샘플로 보여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먼저 성경의 각 책 제목을 데이터베이스의 각 행에 적어 넣고 데이터베이스 상단에 점 3개 메뉴를 누르면 우측 메뉴 패널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보이죠. 이것을 선택하면 하위 항목이란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하위 항목 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각 행에 토글 형식으로 하위 항목을 생성할 수 있는 행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해당 책의 각 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엑셀을 이용하면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순열 형식으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글로 상위 항목 아래 하위 항목이 접히는 형태는 별도의 관계형 속성을 만들어서 관계를 맺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위 데이터베이스와 하위 데이터베이스가 관계를 맺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위 항목의 성경책과 하위 항목의 각 장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란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으로 합체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상태 속성 추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롤업 속성도 추가합니다. 물론 이 경우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동일한 테이블에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속성들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에 함께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기 쓰는 상태 속성은 하위 항목에만 필요하고 진행률을 구하기 위한 롤업 속성은 상위 항목에만 필요한 속성입니다. 그러나 한 테이블을 사용하다 보니 둘 다 이 속성들의 칸이 공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위 항목에 필요 없는 상태 속성은 그냥 빈칸으로 남고 또 하위 항목에 필요 없는 롤업 속성 칸도 빈칸으로 남기 때문에 혼동될 일은 없습니다. 지정하는 루트에 따라 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노션의 캘린더 보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정 관리나 일일 점검에는 캘린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캘린더가 단순히 일정을 적어놓기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습관을 개선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래시를 치면 캘린더 보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내장된 현재 날짜와 달이 캘린더 형태로 나타나죠. 한번 생성시키면 구글 캘린더처럼 달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캘린더가 생성됩니다. 캘린더 역시 앞에 영상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겉으로 보기가 약간 다를 뿐이지만 여기서는 하루가 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일반적인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 행이 한 페이지였지만 여기서는 하루가 하나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 달은 30개 혹은 31개의 페이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 페이지에 똑같이 적용될 속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루에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4개의 동일한 체크박스 속성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속성들은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페이지 내용도 동일한 포맷이면 좋겠죠. 그래서 매일 양식을 디자인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템플릿을 만들어 매일 편리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날짜를 클릭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일일 점검이라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동일한 페이지 포맷이 열립니다. 이것을 캘린더 각 날짜에 미리 채워 넣어 놓습니다. 일일이 일자를 클릭할 필요 없이 복제 기능으로 채워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보기에서 속성들이 캘린더 상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달성도라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캘린더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달성도로 하고 각 달을 만든 후에 하위 항목을 켜고 각 만스의 하위 항목인 위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위 항목을 켜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상단 점 3개 버튼에서 사용자 지정 메뉴를 선택하면 하위 항목 켜기가 나타납니다. 앞서 배운 성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추가해서 이제 이 달성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에 캘린더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을 맺어줘야겠죠. 추가 속성으로 관계형을 선택해서 위에 캘린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관계형 추가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달성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일일 점검표라는 캘린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속성란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월별로 캘린더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 이름을 가져옵니다. 2월 달은 29일분 전체 페이지 이름을 가져오고 그 하위의 1주차에는 2월 1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페이지 이름을 가져오고 2주차에는 2주차에 해당하는 1일 페이지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우측에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간의 날짜들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4주차까지 다 채우면 테이블이 아주 너덜너덜해지니까 일일 점검표 속성을 숨김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캘린더의 일일 체크 4가지를 달성도로 불러와야 하니까 달성도에서 롤업 속성 4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캘린더 속성을 달성도의 롤업 속성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달성도 테이블 속성 이름을 순서대로 바꿔줍니다. 큐티, 영어, 운동, 독서 순으로요. 그 다음으로는 각 속성을 선택하고 속성 편집에 해당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올 해당 속성을 선택해 줍니다. 달성도에서 큐티로 명명한 속성에서는 캘린더 데이터베이스의 큐티 체크박스 속성을, 그리고 영어로 명명한 속성에는 캘린더 데이터베이스의 영어 체크박스 속성을, 이런 식으로 4가지 속성을 모두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지정할 때 체크박스 속성의 계산을 체크 표시된 비율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가 들어간 비율이면 더 보기 좋겠죠. 어, 2월 마지막 주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달성도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4가지 항목의 각각만 알 수 있지 항목 전체를 달성한 비율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달성도에서 4가지 항목 모두가 포함되는 전체 달성도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려면 추가로 속성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떤 속성이냐 하면 수식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내야 하니까요. 수식 속성을 선택하면 수식 편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수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전체 달성률은 평균을 내는 거니까 4가지 항목을 모두 더해서 4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 형식을 비율로 지정하고 소수점 이하 자리를 없애주면 깔끔하게 전체 달성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캘린더의 일일 점검표를 통해서 주간에 어느 정도의 일일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한 달 동안에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하는 것이 점검됨으로써 나의 생활 습관을 체크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